현재 국내 기관의 우수기업 선정 소식이 전해지자 한국의 네티즌들이 뜻밖의 뉴스에 화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최근 일본의 움직임과 관련이 깊다고 하는데요. 일본 정계에서는 최근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상징하는 평화의 소녀상을 철거하려다 실패한 후 집권당 내에서 이에 대한 불만이 끓어오르는 것으로 오늘 17일자 알려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파 세력을 달래기 위해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시각을 홍보하는데 더 공을 들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즉 역사를 왜곡하는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생각보다 일본의 극우 지지 세력이 매우 강하다는 뜻이며 아베 정권 동안 그 세를 더 키웠다는 것입니다. 원래 아베 총리는 친한파라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한국 음식을 좋아하며 한국에 자주 왔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자신을 총리로 만들어준 것은 일본 내부의 극우 세력이기 때문에 더욱더 우경화가 되어간 것입니다. 일본 정치인들은 태세 전환이 빠릅니다. 믿기 어려운 얘기지만 잘 알려진 고노다로 행정개혁상 역시 친한파 의원이었습니다. 고노다마를 남긴 고노 요에이의 아들인 그는 한국에 대해 더더욱 적대감이 없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출세를 책임져주는 것은 고노 요에이가 아닌 극우 지지 세력임을 알았기 때문에 혐한파 의원이 된 것이죠. 그런 극우 세력은 이번 독일 소녀상 사건에 분노하고 있으며 앞으로 한국을 훨씬 거칠게 다룰 것을 주문했다고 합니다. 16일 열린 일본 집권 자민당 외교부회 등 회의에서는 베를린시 마테구에 설치된 소녀상의 설치 기한이 연장된 것에 관해 역사 문제에 관한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우파 의원들이 외무성의 대응이 허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일본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명위원회 위원장인 나카소네 히로우미 전 외무상은 소녀상 문제를 두더지 잡기 게임에 비유하면서 일본 정부가 소녀상이 설치되기 전에 미리 막지 못한 것을 지적했다고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전했습니다. 한국인들이 소녀상을 여기저기 설치하는 자체를 두더지로 표현하며 미리 튀어나오기 전에 해머로 후려쳐야 하듯이 앞으로 한국의 움직임을 예상하자는 주문인 것입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의원은 이것은 역사 전쟁이다. 깨끗한 싸움만 해서는 안 된다며 비장하게 말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대응해야 한다는 의사를 내비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국에 있어서는 이런 말이 새롭지도 않은 것이 작년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수출 규제를 이미 한 차례 시행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번 의원 모임에서 한국에 대한 불만이 커진 것으로 확인됩니다. 한 자민당 의원은 한국 대사 자체도 불만입니다. 그는 위안부나 역사 인식에서 문제 발언을 반복한 인물에 일본 정부가 아그레망을 내줘도 되느냐며 강창일 주 일본 한국대사 내정자를 걸고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아그레망은 타국의 외교사절 임명에 대한 임명국의 동의인데 일본 내각은 소녀상 문제가 불거지자 주한 일본 대사도 탐탁치 않은 인물이 되었다며 볼멘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왜 일본 정부에서 부적절한 인물을 애초에 허가했냐는 것입니다. 이 자민당 위원회에서 질책을 받은 것은 가토 가스노부 일본 관방장관으로 우익 세력에 큰 곤욕을 당했습니다. 가토 관방장관은 이렇게 세력이 가장 큰 자민당 우익 세력에 질책을 당했으므로 앞으로 대한국 외교 정책을 더 까다롭고 거칠게 편성할 수 있다는 예상이 됩니다. 특히 일본 특유의 뒤에서 압박하는 강한 푸시의 로비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이번 독일권에서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상대국에 로비하는 게 아니라 한국을 직접 때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스가 내각의 기조는 아베 총리보다 훨씬 유연하고 실리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한국에 대한 정책을 바꿀지는 미지수라서 일본 외교당국의 움직임이 주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 총리는 일본의 실리를 생각해 봤을 때에는 한국과 점차적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일본 경제에 큰 도움이고 여전히 한국은 일본의 흑자를 크게 안겨주는 국가인데다가 앞으로 도쿄올림픽을 비롯해 한국과 잘해두는 게 좋지만 자신의 차기 총리 선거를 위해서는 지지 세력의 마음에 드는 것이 급선무라서 극우색을 띌 수도 있는 것입니다. 최근 스가 총리는 아베가 검찰 조사를 받도록 방치하며 아베의 정치적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자신이 정식으로 차기 총리가 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결국 일본은 한국의 위안부 관련해 사죄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한국 때리기를 가속화하자는 일본 정치권 움직임에 적지 않은 분노를 느끼게 되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한일 간 국제적인 분위기가 좋지 않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의 국가기관이 다소 이해하기 힘든 기업 선정을 진행해 네티즌들이 관련 내용을 공유하는 상황이 나옵니다. 여성가족부는 한국에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가족 친화 인증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족 친화 제도를 모험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직장인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하는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08년 처음 도입됐습니다. 자녀 출산율 및 양육 지원을 제대로 했는가에 대한 여부와 유연 근무제를 비롯
가족 친화 직장 문화 조성이 잘 되었는지 등 여러 가지 복지 사항을 잘 파악하여 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네티즌들이 굳이 화날 이유는 없는데 네티즌들은 그 기업이 문제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현재 같은 분위기에서는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요. 유니클로는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 친화 우수기업에 선정되었다는 사실을 오늘자 17일에 밝힌 것입니다. 앞서 논의된 다양한 가족 친화 기준에 적합하고 근무자의 복지 향상 등 다방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이라면서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인 동시에 그와 관련해서 충분한 국가의 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자 네티즌들은 이게 말이 되냐며 화를 내는 것이죠. 물론 일부 네티즌들은 비록 유니클로가 몇 차례 구설수에 올랐지만 근로자들을 좋게 하는 점은 본받아야 하니까 다른 한국 기업들도 유니클로와 같이 직원 복지에 힘쓰고 가족 친화 기업이 되는 게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상당수 네티즌들은 여가부에서 기준에 의해서 판단을 했더라도 현재 일본과 소녀상 문제를 비롯해서 근본적으로 인권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문제가 얽혀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뭔가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유니클로는 작년 광고에서 유독 한국에만 80년 전은 기억이 안 난다라는 말을 집어넣었다면서 한국 내부에서는 조롱이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전문가 서경덕 교수는 분명 이것은 유니클로가 의도한 것이 확실하다는 의견을 제기하면서 많은 이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출 규제로 첨예하던 2019년에 한국에서는 불매운동이 일어났는데 유니클로의 오카자기 CFO는 한국에서는 불매운동이 오래 안 간다라면서 조롱하여 불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결국 유니클로는 2019년 하반기에 큰 타격을 입었고 2020년에 코로나까지 겹쳐 많은 매장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한때 한국에 입점된 의류 회사로서는 거의 달성하기 힘든 매출 1조 원 클럽까지 가입한 유니클로였고 한국인의 사랑을 받았던 기업입니다만 한국에서 발생한 다양한 구설수로 인해서 한국인들의 뇌리에는 냉담할 수밖에 없는 반응이 먼저인 것이죠. 한 네티즌은 가족이라는 단어 자체가 부적절한 게 아니냐며 아무리 기준 가운데 공정하고 정확하게 평가했더라도 사회적으로 불만이 있는 기업이라면 그 인증에서 빠져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네티즌들은 수많은 불매운동을 한 사람들이 매장 앞에서 피켓을 들고 고생한 노고를 떠올리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많은 한국의 개개인들은 손수 노 재팬 피켓을 들고 매장 앞에서 자발적으로 서서 불매운동을 벌이기도 했으며 또한 사회 곳곳에서 남녀노소가 가릴 것 없이 촛불을 들고 일본 불매운동을 오랫동안 지속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일본에 있어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면서 한국도 한다면 한다라는 메시지를 던져줬습니다. 유니클로 회장은 이에 대해서 다소 놀라운 발언을 했는데요. 유니클로 회장인 야나이는 한국인이 반일인 게 이해가 된다. 일본 모두들 한국에 시비를 걸듯 행동하고 있다라면서 한국에 반감을 갖는 일본의 상황을 비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일본의 니케이 등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일본이 왜 이렇게 열등해졌는가 라면서 예전에는 한국을 신경도 안 쓰던 일본이 이제는 한국부터 뭉개고 본다면서 일본이 그렇게 행동하니 한국에서 반일운동이 나왔으며 결국 유니클로 같은 기업도 큰 타격을 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니클로 기업 회장조차 반일에 대해서 이해하는 상황에 굳이 가족 친화 인증제 기업으로 선정할 것까지 있느냐며 물론 한국 사람들도 유니클로에서 일하며 먹고 사는 사람도 있겠지만 국가기관인 이상 국민 정서는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방면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네티즌들은 다소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티르볼튜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